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라임 알자흐라입니다. 34살이죠. 물관리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왜 물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제다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사막 도시는 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강이 됐죠. 그날 저는 11살이었던 남동생 파라즈를 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물에 떠내려가는 동생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마을이 물 때문에 울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물관리 기술을 배웠고 사막의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봄 대한민국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했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운곡리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과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초록빛 눈이 보였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물이 있는 땅, 생명이 자라는 땅. 하지만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그 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김세봄 주무관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밝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라임 씨,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마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차를 타고 운곡리로 향하는 길. 세봄 씨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마을의 주요 저수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저수지라 곳곳이 약해졌고 가뭄까지 겹쳐서 농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 분들이 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회의적이세요. 세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낯선 사람이, 그것도 외국 여성이 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진다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릴 생각이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운곡습지였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습지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막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물과 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 아름다움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논두렁을 지나갔습니다. 농부들이 모내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누군가 저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알아듣는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이 뭘 알겠어. 저수지를 실험대로 쓰려나 봐.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를 믿게 만드는 건 제 몫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동생 파라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형아, 여기서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물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도록. 창밖으로 운곡리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밤하늘만큼이나 맑았죠. 하지만 여기는 사막이 아니에요. 습기가 있고 생명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저수지 사전 자료를 다시 봤어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 재원은 파악했지만 실제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균열은 어디에 있을까? 물은 어떤 경로로 빠져나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떨렸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사우디에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 아니에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이죠. 하지만 물은 어디서나 같은 원리로 흐릅니다. 그걸 믿었어요. 새벽에 잠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을 때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사막에는 개구리가 없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은 물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한 곳이죠.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아침 일찍 김세봄 씨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만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자료를 챙겼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수지를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잔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어요. 두개 일부 구간에서 풀들이 이상하게 자라고 있었죠. 물이 스며나오는 곳에서는 식생이 달라집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세범 씨에게 말하고 둑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습기가 다른 구간보다 높았죠. 손으로 흙을 만져봤어요. 촉촉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물이 천천히 새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기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최말순 부녀회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이라고. 아, 그 외국인 기술자? 들었어. 근디 저수지 함부로 만지지 마. 우리 선대부터 써온 거라.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말순 씨는 코웃음을 쳤죠. 고친다고 다 고쳐지나. 말이 쉽지.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춘배 이장님이 앞에 서 계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청에서 모셔온 전문가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저는 앞으로 나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임 알자흐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고요. 물관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의 저수지를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근디 외국 사람이 우리 저수지를 어떻게 고친다는 기요? 여기는 사막 아니잖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은 어디서나 같은 원리로 흐릅니다. 사막이든 논이든 마찬가지예요. 원리? 우리는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다른 분이 목소리를 높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자자, 일단 들어봅시다. 라임 씨, 계속하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나오면서 세범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라임 씨, 죄송해요. 마을 분들이 좀 보수적이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낯선 사람을 믿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본격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모였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외국인이 저수지를 만진다는 소문. 저는 노트북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말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님, 저는 반대요. 우리 세금으로 실험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잘못됐다가 저수지 아예 못 쓰게 되면 어쩌려고.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저수지의 누수 지점을 예측한 맵이에요. 화면에 그래픽을 띄웠죠. 하지만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 뭐가 중요해? 현장은 다르다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위성 데이터와 지형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정확도가 높아요. 정확도? 말로는 뭐든 되지.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장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말했죠. 라임 씨,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오. 이 저수지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거요. 함부로 못 맡기겠소.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려는 겁니다. 저도 물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가 다시 말했죠. 불쌍한 사연은 우리도 다 있어. 그걸로 신뢰를 사려고 하지 마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진심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 파라즈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세봄 씨가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라임 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시면 달라질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해요. 그럼 결과로 보여줘야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저수지로 갔어요. 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의 흐름을 봤죠. 노트에 스케치를 했어요. 누수 지점, 균열 가능 지역, 보강이 필요한 구간. 머릿속으로 해결책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 위험해요. 이 시간에는 둑이 미끄러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농기계 수리점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라임이에요. 회관에서 봤어요. 힘드셨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반응. 도윤 씨가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수지 문제가 심각해요. 다들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요?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외부 사람을 믿기 어려워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저 꼭 고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도윤 씨가 저를 봤어요. 진심이시네요. 네, 진심이에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저수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하지만 조사를 미룰 수 없었죠. 둑의 끝자락까지 가서 수위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막에서 본 그 폭우처럼요. 몸이 얼어붙었어요. 2012년 제다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파라즈가 물에 휩쓸리던 그 순간. 아니야,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둑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미끄러지며 둑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풀을 붙잡았지만 비 때문에 계속 미끄러졌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도와주세요.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빗소리만 요란했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 놓지 마세요. 도윤 씨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로프를 던져줬어요. 로프 잡으세요. 저는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았습니다. 도윤 씨가 힘껏 당겼어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었죠. 마침내 둑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트럭으로 가요. 비 피해야죠. 도윤 씨가 제 팔을 잡고 트럭까지 데려갔습니다. 트럭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를 틀어줬죠. 수건도 건네줬습니다. 이거로 닦으세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다니세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도윤 씨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조급했나 봐요. 조급해서 다치면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말하고 다니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트럭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죠?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옛날 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제다에서요. 도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라임 씨,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차갑게 대하지만 진심은 알아줘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기다릴게요. 혼자 위험한 곳은 가지 마시고요.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도윤 씨는 제가 저수지에 간다는 말을 세봄 씨한테 듣고 걱정돼서 따라온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신경 써주신 거죠. 그날 이후로 도윤 씨는 자주 저수지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와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저는 마을 고등학교 드론 동아리를 찾아갔습니다. 정하빈이라는 학생이 회장이었어요. 17살의 똑똑한 친구였죠. 안녕하세요. 저수지를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을까요? 우와, 정말요? 저희 드론 동아리 만든 지 1년 됐는데 처음으로 실제 프로젝트네요. 하빈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하빈이와 동아리 친구들이 저수지로 왔어요. 드론을 날렸습니다. 위에서 본 저수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였죠. 하빈아, 정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 네. 컴퓨터로 합치면 3D 맵도 만들 수 있어요. 며칠 후 정밀한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누수 지점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물이 어디로 새는지 확인해야 했죠. 저는 무해한 형광 염료를 준비했어요. 의심 지점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레를 돌며 확인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세 곳에서 염료가 검출됐죠. 물이 새고 있었어요. 빙고. 저는 사진을 찍고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며칠 후 다시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 영상과 염료 추적 결과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누수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몇몇은 오하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쇼네 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건 쉽지.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요? 맞아요. 이제 고칠 차례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누수 지점에 방수 처리를 해요. 두 번째, 약한 둑은 돌망태로 보강하고요. 세 번째, 수로를 정비해서 물 흐름을 개선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군청 예산안에서 가능해요. 세봄 씨가 확인해 주셨고요. 세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근디 실패하면 책임질 거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이름을 걸겠어요.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해봅시다. 그게 성공하면 나머지도 진행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기회는 기회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기회를 얻었네요. 고마워요. 도윤 씨도 도와줄 거죠? 당연하죠. 제가 장비는 잘 다루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계도를 다시 점검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였죠. 며칠 후 시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누수 지점에 방수 처리를 했어요. 도윤 씨가 양수기를 가져와 물을 빼냈습니다. 하빈이는 드론으로 전 과정을 촬영했죠. 작업은 순조로웠어요.
이틀 만에 첫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물을 다시 채웠어요. 모두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물이 새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죠. 됐어. 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잘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웃었습니다. 시범 공사가 성공한 지 사흘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라임 씨, 회관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회관에 가니 이장님과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임 씨, 미안한데 공사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시범 공사는 성공했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옆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외국인한테 우리 저수지를 맡기는 게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청에도 전화가 갔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결과를 봤잖아요. 첫 구간은 완벽하게. 알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요. 일단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글쎄요. 한 달? 아니면 더 걸릴 수도. 한 달이요? 그 사이에 장마가 오면 어떡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임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수지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해요.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다음 폭우가 오면 큰일 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추스렀죠.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네요. 괜찮아요. 라임 씨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관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왜 이럴까? 혼잣말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좋았는데 왜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세봄 씨가 달려왔습니다. 라임 씨,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세봄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동생 사진을 봤어요. 파라즈, 형아가 또 실패했어. 이번에도 못 지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 우는 거였죠.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막의 우물은 포기한 자에겐 보이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저수지를 조사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지만 데이터는 계속 모을 수 있었죠. 준비를 해둬야 했어요. 기회가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요. 도윤 씨가 가끔 찾아와 도와줬습니다. 포기 안 하시네요. 포기할 수 없어요. 좋아요. 저도 끝까지 도울게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마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첫 구간을 본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사실 잘했던데? 그러게.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말순 씨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6월 중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저수지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죠. 설상가상으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수면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악취가 났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녹조가 낀 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모내기를 못하겠어. 물이 없으면 벼가 다 말라.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떡하면 좋겠소? 다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는 없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비용도 엄청나고요. 세봄 씨가 대답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때 말순 씨가 입을 열었어요. 녹조는 치울 수 있는 기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도움이요? 일단 갈대와 부들이 필요해요. 인공습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인공습지? 네. 자연 정화 시스템이에요. 식물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죠.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정말 될까? 됩니다. 사우디에서도 여러 번 해봤어요. 이장님이 다른 어르신들을 봤어요. 눈빛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같았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라임 씨,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요. 아직 여론이 안 좋아서요.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 씨가 다가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갈대랑 부들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큰 플라스틱 통.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윤 씨가 습지에서 갈대를 채취해 왔어요. 하빈이는 동아리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세봄 씨는 군청에서 자재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요. 세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소규모 인공습지를 만들었어요. 갈대와 부들을 심고 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경로를 만들었죠. 자갈을 깔아서 여과층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빈이가 물었어요. 믿어봐요. 자연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랜턴을 끈 채로 작업한 결과물을 봤어요. 작지만 완성도 있는 정화 시스템이었죠. 이제 기다려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효과가 보일 거예요. 정말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녹조가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물 색깔이 조금씩 맑아졌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오, 진짜 맑아지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소문이 퍼졌어요. 외국인이 밤새 뭔가를 만들었다고. 녹조가 줄어들자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위가 너무 낮았어요. 가뭄 때문에 물이 계속 줄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근처에 샘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수지보다 위쪽에 있었죠. 사이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사이펀 원리를 쓰면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수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가능해요? 해봐야죠. 다음 날 파이프를 구했습니다. 샘물에서 저수지까지 연결했어요. 처음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차 있었죠. 펌프로 공기를 빼야 해요. 도윤 씨가 양수기를 가져왔어요. 공기를 빼내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력과 압력 차이로 자연스럽게 물이 이동했죠. 됐어. 하빈이가 환호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약한 구간이 더 발견됐어요. 수압이 높아지면서 드러난 거죠. 여기를 보강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비온을 쓸 거예요. 돌망태죠. 도윤 씨와 하빈이 그리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철망으로 망태를 만들고 돌을 채웠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함께 하니 할만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여름밤의 운곡리는 아름다웠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임 씨 쉬세요. 제가 할게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윤 씨도 쉬어요. 내일 가게 열어야 하잖아요. 가게는 나중에 열어도 돼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마지막 가비온을 설치했어요. 모두 지쳐서 둑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다 했네요. 하빈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물소리가 들렸어요. 사이펀으로 들어온 샘물이 저수지로 흘러가는 소리였죠. 맑고 시원한 소리였습니다. 들려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네, 들려요. 이 소리. 좋네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햇살이 저수지 수면을 비췄습니다. 물이 반짝였죠. 며칠 전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성공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한기요? 돌아보니 이장님과 몇몇 어르신들이 서 계셨어요. 새벽 산책을 나온 것 같았죠.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뭘 한 거요? 이장님이 저수지를 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물이 맑아졌네? 네. 인공습지로 녹조를 제거했고요. 사이펀으로 샘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약한 둑은 가비온으로 보강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이 저수지를 둘러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장님이 말했어요. 혼자 한 거요? 아니요. 도윤 씨랑 하빈이 그리고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이장님이 도윤 씨를 봤습니다. 도윤이 너까지? 저수지는 우리 모두 거니까요.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이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아침 소문이 퍼졌어요. 저수지가 살아났다고.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밤새 일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수지에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변화를 보러 온 거예요.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맑아진 저수지를 보며 감탄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인공습지가 뭐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순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라임 씨. 네, 회장님. 내가.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 놀랐어요. 저도 놀랐죠.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했어요. 외국인이 뭘 알겠냐고 실험하지 말라고 했죠.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디 아가씨 말이 다 맞았네요. 우리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말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라임 씨,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요.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하셔. 말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저의 설계도를 보며 함께 작업했어요. 나머지 누수 지점을 보강했죠. 수로를 정비하고 둑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임 씨,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소? 네, 완벽해요. 이 돌은 여기다 놓으면 돼요? 네, 거기가 좋아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일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건 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였죠. 도윤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네, 정말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임 씨. 무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라임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서로 농담하며 웃는 모습들. 이제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해줬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뭐가요? 저를 믿어줘서요. 처음부터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서요. 저녁이 됐을 때 말순 씨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밥이랑 주먹밥, 그리고 음료수였죠. 다들 수고했어요. 먹으면서 쉽시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어요. 옆에 할머니가 김밥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들었지? 감사합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죠.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 마을 김밥이 유명하거든. 할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모두 함께 앉아 별을 봤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노래였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가사를 몰랐지만 흥얼거렸어요. 리듬을 타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기분. 오랜만이었습니다. 소속감이랄까요? 제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 동생 파라즈가 보고 싶었어요. 봐, 파라즈. 형아가 해냈어. 이 사람들을 지켰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같이 걸어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도윤 씨도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장마가 왔지만 저수지는 든든했어요. 물이 넘치지도 새지도 않았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논의 푸른 모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았죠.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어. 저수지 덕분이요. 기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빈이가 드론 촬영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제목이 외국인 엔지니어가 살린 우리 마을 저수지였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죠.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죠. 사우디 엔지니어 한국 농촌 살리다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운곡습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저수지도 구경했죠. 여기가 그 저수지예요? 와, 진짜 깨끗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농촌 체험, 습지 탐방, 드론 체험까지. 하빈이는 드론 체험 강사가 됐죠. 이리 올려서 조종하면 돼요. 아저씨들이 드론을 날리다가 나무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미안허이.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 영숙 씨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라이마,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느새 저를 라이마라고 부르게 됐어요.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입에 맞나? 네, 정말 맛있어요. 영숙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이 요새 행복해 보여. 내 덕분인 것 같아. 아니에요. 도윤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고맙다. 얘가 원래 말이 없거든. 근데 요새는 표정도 밝고.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멀리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죠. 영숙 씨 말이 맞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족 같았어요. 8월 초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은 축제였지만 모두가 모였어요. 이장님이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라임 씨, 나와보세요. 부끄러웠지만 나갔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려준 라임 씨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장님이 액자를 건네줬어요. 명예 운곡리 주민 라임 알자흐라라고 적혀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울컥했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라임, 라임. 제 이름을 외쳐줬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기분. 처음이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도윤 씨와 저수지를 걸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꿈 같아요. 정말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네. 믿기지 않지만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말했어요. 라임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실 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도시로 이사갈 준비를 했었어요. 가게도 매물로 내놨었고요. 왜요? 여기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가고. 도윤 씨가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8월 중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큰아버지 압둘라였어요. 사우디에서 직접 온 거죠. 라임, 집으로 돌아가자. 큰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큰아버지, 왜 여기까지? 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외국에서 혼자 고생한다고. 고생 아니에요. 전 여기가 좋아요. 좋다고? 이 시골에서? 큰아버지가 마을을 둘러봤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라. 우리 가문의 여자가 남의 나라 시골에서 흙 파는 게 말이 되냐? 전 물관리 엔지니어예요. 흙 파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다. 돌아가자. 사우디에 좋은 자리 마련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큰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셌습니다. 가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죠. 큰아버지, 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내가 할 이유가 없어. 제가 해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라임,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일주일 안에 짐을 싸라. 그렇게 말하고 큰아버지는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식이 퍼졌습니다. 라임이 떠날지도 모른다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진짜 가는 기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하고 총각이 맨날 붙어 다니는 게 소문 나겠어. 좋지 않아. 말순 씨가 그런 말들을 제지했지만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회관에서 또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돌았죠. 큰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이장님, 제 조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이장님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라임 씨는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은 이미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말순 씨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라임은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이요.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함부로? 제 조카인데요. 그 조카면 뭐요? 라임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일어났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도윤 씨를 봤어요. 저는 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가게를 팔고 도시로 갈 계획이었어요. 서류도 다 준비했었죠. 도윤 씨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서류였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갑니다. 찢어진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이 달라졌거든요. 라임 씨가 왔고 희망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관광객도 늘었죠. 도윤 씨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이 라임 씨가 제 이유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도윤 씨의 고백.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큰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보세요, 이장님.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소문이 나잖아요. 하지만 이장님이 일어섰어요. 소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임 씨는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라임은 우리 사람이요. 말순 씨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어요. 우리가 가족이요. 떠나지 마시오, 라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큰아버지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요? 세봄 씨가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 제가 기획하고 기부한 겁니다. 뭐라고요? 제 동생 파라즈 이름으로 만든 추모 펀드예요. 물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을 돕기 위한 거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세봄 씨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제 고백 이후 회의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라임, 내가 그렇게까지. 네, 큰아버지. 이건 제 사명이에요. 파라즈를 잃은 이후로 품었던 꿈이고요. 큰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매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내 행복이. 네. 알았다. 내가 여기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가끔은 집에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은 고향에 와라. 약속할게요. 저는 큰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큰아버지도 저를 안아줬어요. 물을 찾는 자의 집은 물가에 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지? 기억하세요? 그 말이 맞았구나. 내 집은 여기인 것 같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어요. 한 달 후 저수지 둑 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혼식이었어요. 도윤 씨와 제 약혼식이죠. 사우디 전통과 한국 전통을 섞었습니다. 양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큰아버지도 왔고요. 도윤 씨 어머니 영숙 씨도 계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합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임 씨, 아니 라임. 당신이 이 마을에 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도 마을도요. 저도 달라졌어요. 여기서 가족을 찾았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말순 씨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라임.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말순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빈이가 드론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라임 누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제목은 사막에서 온 물의 여신, 한국 마을을 구하다 어때요? 너무 거창한데? 웃음이 터졌습니다. 9월이 됐어요. 추수 시즌이었죠. 올해 수확량은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저수지 덕분이었어요. 대박이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 농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물 때문에 웃는 사람들. 10월 초 저는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의 순환과 관리에 대해 가르쳤어요. 물은 기억해요. 우리가 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첫 수업에서 한 말이에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소중히 다뤄야 해요. 물은 생명이니까요. 하빈이도 보조 강사로 참여했어요. 드론으로 습지를 촬영해서 보여줬죠. 와, 신기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씨와 저수지를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임, 후회 안 해요? 뭐요? 사우디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편한 삶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제는요. 그 말 들으니 안심이네요. 도윤 씨는요? 도시 갈 수도 있었는데. 저도 후회 없어요. 여기 제 모든 게 있는걸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죠. 하늘 가득 별이었습니다. 저 별들 봐요. 제가 말했어요. 파라즈도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형아가 약속을 지켰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수지 수면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가뭄도 폭풍도 왔었어요. 의심과 반대도 많았죠. 하지만 끝내 봄물은 왔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도윤 씨. 응?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저야말로요. 이 마을에 와줘서.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을 거예요. 이 운곡리에서 물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요. 제 이름은 라임 알자흐라. 사막에서 왔지만 이제는 물의 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2024년 12월 운곡리는 물관리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저와 도윤 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죠. 이 상은 라임 씨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받는 겁니다. 이장님이 소감을 밝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결혼식은 11월에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요. 사우디 가족들이 왔고 도윤 씨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섞인 특별한 날이었죠. 큰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물은 어디로든 흐른다. 국경도 문화도 넘어서 이 두 사람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가요. 네, 평생이요. 신혼집은 도윤 씨 집 옆에 지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죠. 창문을 열면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커피를 마시면서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커피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도윤 씨는 여전히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합니다. 요즘은 일이 많아졌어요. 마을에 젊은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장비도 많아졌죠. 라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 우리 마누라 된장찌개가 최고지. 처음엔 한국 요리가 서툴렀어요. 하지만 영숙 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끓이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네, 어머니. 이제는 제법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도윤 씨가 맛있다고 해줄 때마다 뿌듯해요. 물학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명이 넘어요. 인근 마을 아이들도 오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전이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빗물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진짜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함께 페트병으로 간이 저장 장치를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모이는 원리를 배웠죠. 우와, 물이 모이네요. 그렇지? 작은 빗물도 모으면 큰 자원이 돼. 하빈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환경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진로를 정했어요. 방학 때마다 돌아와서 물학교를 도와줘요. 드론 촬영 기술도 가르치고요. 애들아, 이렇게 각도를 맞추는 거야. 하빈이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새 선생님이 된 거죠. 다른 마을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물 문제로 고민한다고요. 라임 씨, 우리 마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2~3번은 다른 마을을 방문해요. 현장을 보고 조언을 하죠. 하지만 직접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도윤 씨가 말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상담위원 제의가 왔어요. 농업용수 관리 자문을 해달라고요.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마을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전주에 가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죠. 처음엔 한국어로 보고서 쓰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세봄 씨가 도와줬습니다. 라임 씨,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감사해요, 세봄 씨. 세봄 씨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를 처음 섭외했던 게 인정받은 거죠. 말순 씨는 여전히 부녀회장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든든한 지지자예요. 우리 라임이가 또 상 받았다며? 에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자랑스럽다 정말. 명절 때마다 말순 씨 집에 갑니다. 온 가족이 모이거든요.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해요. 처음엔 규칙을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는 제법 잘해요. 라임이 도 나왔다. 와, 한 번 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을 갑니다. 수위를 확인하고 수질을 체크하죠. 이제는 마을 청년들이 함께 관리해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요. 라임 누나, 여기 좀 봐주세요. 어디? 이 부분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잘 봤네. 여기 보강하면 되겠어. 겨울이 왔습니다. 저수지가 얼었어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나왔죠. 안전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얼음 두께가 충분한지 확인하고요. 괜찮아요. 놀아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수지 위로 퍼졌어요. 도윤 씨와 함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라임 씨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밤에는 종종 동생 파라즈를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해요. 파라즈야, 형아 잘 지내.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 가족 같아. 가끔 꿈에 나타나요. 웃으면서요. 형아 잘했어. 그 꿈을 꿀 때마다 울컥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에요. 고마운 눈물이죠. 파라즈 추모 펀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마을씩 지원해요.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요. 올해는 강원도 산골 마을을 도왔습니다.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 시설을 만들었죠. 라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동생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동생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 1월 1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저수지 2개 모였죠.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햇살이 수면을 비췄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임이도 올해도 건강하자. 서로 덕담을 나눴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운공리예요. 아이들이 물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요. 도윤 씨와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험 공간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직접 만져보고 배우는 거죠. 군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가끔 사우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해요. 라임 잘 지내니? 어머니가 물으세요.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건강 챙기고. 네, 걱정 마세요. 큰아버지도 나오세요. 마을은 어떠냐? 좋아요. 모두가 가족 같아요. 그래, 잘 됐구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수로로, 수로에서 논으로요. 끊임없이 순환하죠. 생명을 키우면서요. 저도 이 흐름의 일부가 됐어요.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사막에서 왔지만 이제는 물의 마을 사람이에요. 라임 알자흐라. 아니, 박라임. 이제는 한국 이름도 생겼거든요. 파라즈, 형아가 약속 지켰어. 물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도왔어.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았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형아가 됐을까?
아마 그럴 거야. 분명히. 오늘도 저수지에 갑니다. 물을 보고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그리고 제 행복이고요. 물은 기억합니다. 오늘을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요. 가뭄도 폭풍도 올 거예요. 하지만 봄물은 언제나 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저처럼요. 우리 모두처럼요.